여러분, 혹시 최신형 컴퓨터를 큰 마음 먹고 장만했는데도 가끔씩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없으셨나요? 그 원인? 어쩌면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바로 그 길이 낡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낡은 길을 허물고 새로 뚫린 초고속 하이웨이, 최신 스토리지 커넥터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 스토리지 병목 현상이 대체 뭔지 파헤쳐 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언어, NVMe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 선수 두 명이죠. 작고 빠른 M2와 아주 강력한 U2를 비교해 본 뒤에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려는 미래의 기술까지 한눈에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이 모든 신기술들이 해결해야만 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 바로 스토리지 병목 현상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분명 내 컴퓨터는 최고 사양인데 왜 파일을 열거나 게임 로딩을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걸까요? 그 답답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교수님, 그러니까 CPU가 아주 느릿느릿한 사서, 즉 저장 장치한테 책 좀 가져다 달라고 하고선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교수님은 계산할 준비를 다 끝냈는데 정작 데이터라는 책이 오질 않는 거죠. 바로 이런 속도 차이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발목 잡히는 현상을 우리가 입출력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답답한 교수님과 서서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NVMe라는 새로운 대화 방식인데요. 이건 이제 서서를 거치지 않고 교수님이 직접 서재로 달려가서 책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NVMe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뭘 썼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던 하드디스크나 구형 SSD가 쓰던 연결 방식이 바로 SATA였어요. 그리고 이 SATA가 사용하던 통신 규칙이 AHCI였죠. 이건 뭐 비유하자면 좁은 곡도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NVMe는 처음부터 플래시 메모리의 엄청난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 설계된 막힘없이 뻥 뚫린 초고속 하이웨이인 셈입니다. 와,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마트 계산대에 비유하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존의 AHCI가 계산대 딱 하나에 그것도 32명만 줄을 설 수 있는 작은 구멍가게였다면 NVMe는 무려 6만 5천 개가 넘는 계산대가 있고 그 계산대 하나하나마다 또 6만 5천 명이 줄을 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쇼핑몰 같은 겁니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뭐 비교가 안 되겠죠? 네, 바로 이 숫자 65,535. 이게 바로 NVMe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CPU 코어가 동시에 그리고 끊임없이 저장 장치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움찔거리는 순간들이 마법처럼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NVMe하는 엄청나게 빠른 언어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입과 귀, 즉 물리적인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M2입니다. M2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고 얇죠? 껌 한 조각처럼 생겨서 검스틱이란 별명도 붙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메인보드에 바로 꽂기만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얇아지는 노트북이나 소형 PC에는 이제 거의 필수 부품이 됐죠. 그런데 M2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워낙 작고 빠르다 보니 열이 많이 나는데 이 열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드라이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강제로 속도를 낮춰버려요. 이걸 우리가 서멀 스로틀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선 큰 문제가 없지만 24시간 내내 최대 성능을 뽑아내야 하는 전문가 환경에서는 이게 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2의 이런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최고 속도를 보장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 같은 아주 빡빡한 전문가 환경을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U2입니다. 유행2는요.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쓰던 2.5인치 SSD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속은 완전히 다른 녀석이죠. 이 특별하게 생긴 커넥터를 통해서 M2랑 똑같은 초고속도로, 즉 PCIe 신호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말 그대로 익숙한 외관에 최첨단 엔진을 달아놓은 셈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두 드라이브의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사용 분야부터 발열 관리, 최대 용량까지 U2가 왜 전문가용인지 확실히 보이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핫스왑 기능입니다. 이건 마치 달리는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바퀴를 가는 것처럼 서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난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아니 그럼 내 메인보드에는 앱2 슬롯밖에 없는데 U2 드라이브를 쓰고 싶으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이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똑똑한 번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댑터와 케이블의 세계죠. 바로 이런 카드들입니다. 얘네들이 그 번역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메인보드에 U2 포트가 없더라도 보통 그래픽카드 꽂는 그 긴 슬롯 있죠? PCI 슬롯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 카드를 꽂기만 하면 U2 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U2 드라이브 설치하는 거 겉보기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마치 레고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드라이브를 제자리에 딱 고정하고 데이터 케이블이랑 전원 케이블을 각각 맞는 모양에 맞춰서 딸깍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지금까지 NVMe, M2, U2 여러 기술을 살펴봤는데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스토리지의 미래, U3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H3의 핵심은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통합. 예전 서버용 기술인 SAS, 우리에게 익숙한 SATA, 그리고 최신 기술인 NVMe까지 이 세 가지 방식을 포트 하나에서 전부 지원하는 만능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드라이브를 가져오든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데이터 센터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복잡한 케이블과 어댑터 지옥에서 해방되는 정말 꿈 같은 기술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호환성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새로운 U2 드라이브는 구형 U2 시스템에 꽂아도 잘 작동합니다. 하위 호환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구형 U2 드라이브는 새로운 U3 시스템에 꽂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US3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복잡한 건 그만하자. 드라이브 종류마다 다른 부품 쓰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인프라를 단순하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바로 US3가 제시하는 미래고요. 비용과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진짜 혁신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 장치가 드디어 CPU의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길고 길었던 병목 현상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속도를 가로막을 다음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메모리일까요? 아니면 네트워크일까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